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감정평가사 2021년도 회계학 기출문제 중 첫 번째 유형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6번 문제는 장기 후불 조건에 의한 유형여선 취득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평가 개념이 먼저 떠올라야 되겠죠. 자, 간평은 2001년 초 기계장치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였고요. 정액법 상각을 구입과 동시에 무이자부 약속어음 액면가액은 3년 만기에 매년 말 10만원씩 균등상환해서 10만원씩 3번 흘러가는 거죠. 연금 현가표입니다. 발행 지급하였고요. 발행한 어음의 유효이자율은 연 12%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 모형을 적용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01년도 인식할 비용은 얼마냐? 인식할 비용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리고 장기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 두 개 각각 구해서 더한 금액이 비용 금액입니다. 자, 12% 3년 연금 현가계수는 2.40183입니다. 자, 그래서 10만원씩 3번이죠. 그래서 일정 캐시플로 10만원에다가 연금 현가표 2.40183 곱하기 하면은 취득원가는 24만 183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차변의 기계장치 24만 183원이고요. 대변 쪽엔 3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거죠. 아직 지급이 안 됐죠.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대변 쪽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장기 미지급금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가 24만 183원에 12% 적용을 하면 이자 비용은 28,822원이고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24만 183원에서 빼기 잔존가치 없죠. 나누기 3년 정액법 하면은 감가상각비는 8만 061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비용합계 금액은 10만 8,883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법인세 회계 문제입니다. 쉬워요. 2001년 초 설립된 간평의 법인세 관련 자료입니다. 유효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단, 유효 법인세율 정의도 주어졌네요. 법인세 비용금액을 세전 이익으로 나눈 값이 유효 법인세율입니다. 그래서 세전 순이익은 주어졌죠. 세전 순이익 50만원 주어졌으니 법인세 비용을 구해주면 되는데 법인세 비용 금액은 세전 순이익 50만원에다가 영구적 차이 송금불산입을 더해주면은 회계 이익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세율 20% 적용하면 법인세 비용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세전 순이익 50만원이고 영구적 차이는 지금 여기 두 건이었습니다. 벌과금 송금불산입 플러스가 되겠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송금불산입입니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회계이익은 53만 5천원이요. 여기에다가 세율 20% 곱하기 하면은 법인세 비용은 10만 7천원입니다. 이 법인세 비용 금액을 세전 이익 50으로 나누게 준다면 유효 법인세율은 21.4%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번 문제는 말문제입니다. 고객과의 계약 수익인식 말문제인데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이 고객과의 계약이 되기 위해선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내용인데 그중 4번 문항 계약에 상업적 실질을 요하지 않는데요. 정반대죠. 상업적 실질을 요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투자부동산 말문제입니다. 다음 항목과 계정 분류를 연결한 것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이 틀렸는데요.
직접 소유 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운용리스자가 들어가면은 투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재고자산이 아니고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정답이 되겠고요. 자, 복습 겸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5가지 예가 있었죠. 그게 뭐입니까? 쫙쫙 놔야 된다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 다음에 장래에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그리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도 투자 부동산이고, 마지막 5번째는 장래에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것도 투자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싹쓸이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위탁 판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위탁 판매하고 있는 간평은 2001년 초 공기청정기 10대 한 대당 판매 가격은 1,000원이고 대당 원가는 700원인데 이걸 수탁자인 한국한테 적송을 하였고 운송업체에다가 총 운송비용 100원을 현금 지급했답니다. 이 총 운송비용, 소위 적송 운임은 적소품 원가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자, 수탁자인 한국은 위탁받은 공기청정기 10대 중 7대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때 위탁자인 간평이 인식할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총 10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10대에 대한 총 원가 구한 다음에 판매가 된 7대 부분에 대한 원가 금액을 구해주면은 정답이 되겠죠. 자, 10대 보냈습니다. 한 대당 원가는 700원입니다. 그래서 7,000원인데 여기에다가 추가 총 운송비용 100원도 원가 포함을 시킨다고 됐죠. 그래서 총 적성포 원가는 7,100원이고요. 이 중 10대 중 7대 70%가 판매가 되었죠. 그래서 7,100원의 70%가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4,970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미판매가 된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3개는 이거는 수탁자 것이 아니고 위탁자 거죠. 그래서 기말 재고에 포함될 기말 재고는 얼마냐 묻는다면 총 원가 7,100원 중에서 10대 중 3대죠. 그래서 2,130원이 되겠고, 만약에 매출 총이익이 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7대 판매가 됐고요. 한 대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7,000원이죠. 빼기 매출원가 4,970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은 2,0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구할 수 있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매출 총이익은 못 구하겠다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이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진짜 쉬운 주식 파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간평은 2001년 초 주당 액면가액이 150원짜리 보통주 20주를 주당 180원에 취득했고요. 총 거래 원가 150원을 지급을 했답니다. 만약에 단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면 비용 처리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기타 포괄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원가 포함이죠. 그래서 이제 토탈 원가는 20주 곱하기 주당 원가 180원에다가 플러스 150원 더해준다면 3,750원입니다. 총 원가. 자, 다음 내용. 2001년 말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40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인식하게 될 기타 포괄 손익, 즉 공정가치의 변동물에 대한 평가손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원가 금액 3,750원 구했죠. 12월 말 공정가치를 구해줘야겠네요. 자, 20주입니다. 그 다음에 주당 공정가치는 24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준다면 총 공정가치가 4,800원이 되겠네요. 얼마짜리가? 3,750원짜리가 4,800원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평가이익
개정 과목은 평가이익이고 반영되는 것은 기타 포괄이익은 1,050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간평의 2002년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이 각각 1,500, 600 주어졌죠. 그럼 퍼뜩 당기순이익은 900원이다. 이게 바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관련 자산 부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순현금 흐름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다른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 등이라든가 그런 거 없죠.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부채만 주어졌습니다. 자, 재고자산 1,500원이 1,300원짜리가 됐네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대변은 더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500이 800이 되었습니다. 300이 증가하였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입니다. 차빼 빼는 겁니다. 생각나시죠? 차빼. 그리고 매출 채권 자산 500이 400이 되었습니다. 100원만큼 감소하였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은 더하고요. 미지급 비용 부채 600원이 300원짜리가 되었네요. 300원만큼 감소가 되었죠.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빼 해서 이렇게 계산 흐름 과정을 거친다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문제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서에서 다 예제에서 풀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간평은 재고자산을 2001년 말까지 평균법 적용해오다가 2002년 초 선입선출법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관련된 재고자산 금액입니다. 평균법 적용 시 2002년 당기순이익이 2,000원일 때 변경 후, 즉 선입선출법 2002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해서 평균법 당기순이익 2,0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꿨으니까 2001년 말, 즉 2002년 기초 재고는 2,800이 2,500, 300원만큼 감소가 돼야 되겠죠. 자, 회계원리 6장 내용입니다. 기초는 순이익에 반대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감소가 되었으니까 순이익은 300원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 기말재고 2200이 2800이 되었습니다. 기말재고는 600원만큼 증가하였죠. 기말재고는 순이익에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니까 기말재고가 증가하였으니 순이익도 600원만큼 추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감소분 반영, 기말재고 증가분 반영을 한다면 선입선출법 하에 당기순이익은 2,9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손상차손입니다. 야, 이건 그냥 문제 읽다 보면은 딱 1초 만에 그냥 답이 보이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기계장치에 2001년 말 장부금액이 3,500에 아예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원가 6,000, 누객 2,500은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아무튼 장부금액 3,500원이고 2001년 말 기계장치 진부화로 가치가 감소하여 순공정가치는 1,200, 사용가치는 1,800입니다. 큰 거, 작은 거? 그렇죠. 큰 금액이죠. 그래서 회수 가능해 1,800입니다. 얼마짜리가? 장부금액 3,500이 1,800으로 떨어졌으니 손상차손 금액은 1,700원입니다. 그냥 문제 읽으면서 바로 1초 만에 답이 보이시죠? 자, 다음번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회계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원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표준 원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변동 재료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동시간입니다. 한 개 생산 시 소요되는 표준 직접 노동시간은 2시간이다. 그래서 얘는 SQ, SP 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실제 발생한 직접 노동시간 1400시간은 액츄얼 퀀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액츄얼 퀀티티 실제 시간은 1400시간입니다.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실제 발생액 23,000원 주어졌고 능률 차이 2,000원이 주어졌어요. 불리한 차이라는 것은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이 더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변형된 데이터로서 총 차이가 주어졌네요. 1,000원이 유리하다. 그래서 소비 차이는 3,000원만큼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간접적으로. 그래야지만이 소비 차이 3,000원 유리, 능률 차이 2,000원 분리 퉁치면은 총 차이는 1,000원만큼 유리하다. 요게 이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실제 제품 생산량은 몇 개가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SQ 구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요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보이는 것부터 23,000원 주어졌고 소비 차이 간접적으로 구했습니다. 유리한 차이라고 하였으니까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더 크죠. 그래서 26,000원이고 그 다음 능률 차이 2,000원만큼 분리하대요. 그래서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이 2,000원만큼 작죠. 그래서 24,000원입니다. 그 다음 아까 액츄얼 퀀티티 주어졌죠. 그래서 26,000원 나누기 1400시간 나누기 해준다면 시간당 SP 2.5원을 구할 수 있고 이 SP는 이쪽의 SP하고 똑같죠. 그래서 3개 데이터 중 2시간 2.5원 계산이 되었으니 24,000원 나누기 2시간 나누기 2.5원 해준다면 실제 제품 생산량 4,800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번 문제는 재료간접비 예정 배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원가회계 교재 3장에서 공부한 기억이 나시겠죠? 재료간접비를 기계시간 기준 예정 배부하고 있고 실제 기계시간은 몇 시간이 되어지느냐. 자, 제조간접비 예상 금액을 그 다음에 예산 기계시간으로 나누게 준다면 예정 배비율 시간당 예정 배비율 11.6원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배비액이 주어졌는데 배비액 84710원은 어떻게 해서 계산되어지는 겁니까? 예정 배비율에다가 실제 시간을 곱하기 하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정 배비율 11.1원 계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실제 작업시간은 예정 배부의 84710원 나누기 예정 배부율 11.6원 나누기 해준다면 72,475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간평의 2001년 매출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여기 뭐 매출액 물음표가 되어 있지만은 뭐 구할 수 있죠. 매출액에서 변동비 뺀 게 공훈이익이니 변동비 70에다가 공훈이익 50을 더해주면은 매출액은 120입니다. 와우, 무진장 쉽다. 자, 표 밑에 보니까 내년도 2002년도엔 판매량이 20% 증가할 걸 예상을 한답니다. 요때 20% 판매량 증가할 경우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판매량이 20% 증가한다면 매출액도 20% 증가하고 변동비도 20% 증가하고 공헌이익도 20% 증가합니다. 종전의 공헌이익이 얼마였죠? 50만원이죠. 요게 20%인 10만원이 추가 증가하니 고정비는 불변. 그래서 영업이익도 추가 10만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20만원에다가 증가는 10만원 더해준다면 30만원이 계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감정평가서 2021년도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즉 충분히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이제 먼저 살펴봤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요, 요거 문제 순서에 관계없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무조건 먼저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유형, 즉 공부는 했지만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 요 문제 갖고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